네, 오랜만에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풍부한 모멘텀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 시장 보시면 만만치는 않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정 랠리를 펼치다가 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약간의 극단적인 전망까지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심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도체 랠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주들도 선별적으로 갈 것 같고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어쨌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인다면 개별 종목,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기술적인 부담이 좀 적은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플러스가 아닐까 싶어요. 개별적으로 종목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업 설명 드릴게요. 이게 네이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이제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으로 보시면 히알루론산을 주재료로 하는 의료기기인 더말 필러 그리고 유착방지제 등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고요. 그 중에서 필러가 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힘입어서 매출 800억 돌파를 시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기는 하지만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몇 개 없는데 한번 살펴보면 꾸준하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374억, 그 다음에 567억, 그리고 650억, 영업이익도 182억, 그 다음에 253억, 그리고 280억. 네,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입니다. 마이너스 한 번도 찍힌 적 없고 역성장이 된 적도 없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부채 비율도 보시면 최근 기준으로 25%,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거의 뭐 빚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좌랑 유보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EPS도 당연하게 우상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제약바이오주 중에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네, 배당을 주고 있다라는 거. 주주환원 정책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이제 핵심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필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 필러, 네, 바이오 플러스 매출의 7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러 부분이 성장하면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필러 같은 경우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대중화가 돼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도 네,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최소한 내년까지는 성장률이 문제없이 두 자릿수를 이어갈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 5월부터 그 증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충북 음성 신규 공장이 올해 10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은 이제 한 올해 말 정도에 신규 공장이 가동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연간 생산량이 한 3,500만 개에서 4천만 개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외형 성장에 대한 발판은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설을 왜 하겠어요? 네,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증설을 하고 많이 팔릴 것으로 보이니까 네, 증설을 하는 거죠. 향후 2년 내에 이제 중국 전역에서 필러 제품의 판매 기대감을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심사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가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량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이제 허가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외형 성장엔 날개를 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필러예요.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추가적으로 코스메틱 사업부도 최근 들어서 빠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피부 미용 산업에서 이제 스킨 부스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가 뭐냐면 스킨과 부스터의 합성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피부를 부스터 시킨다는 거죠. 네,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주사 등을 통해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필러 매출이 이제 주된 매출이지만 이 코스메틱 사업부도 고성장을 보여요. 실제 바이오 플러스의 전체 매출 중에서 스킨 부스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까지만 해도 5% 내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10% 후반대에서 20%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러 시업 그 사업이 고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메틱 사업부가 추가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이 두 개가 이 바이오 플러스의 양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죠. 바이오 플러스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부가 제품 판매 비중이 높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중요하죠. 네,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이오 플러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필러도 좋고 코스메틱도 좋아요. 흑자도 내고 있고 성장률도 좋기는 한데 한 가지 또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이 최근에 붙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내용입니다. 펩진 바이오 플러스 손잡고 비만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공동 제품화 착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최근까지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는 글로벌 비만 환자가 10억 명에 육박한다라는 통계까지도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만은 사실 심각한 이슈인데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비만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된다. 라는 거죠. 펩타이드 약품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펩진은 바이오플러스와 비만 치료제 삭센다, 위고비의 바이오시밀러 공동 제품화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5일 밝혔다. 최근 기사고요. 네, 삭센다라든지 뭐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증권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펩진과 바이오플러스가 개발에 성공한 비만 치료제는 바이오플러스가 현재 충북 음성에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신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펩진에 따르면 이제 리라글루타이드와 세미글루타이드는 노보노디스크의 제조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재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펩진과 바이오 시밀러의 그 바이오플러스에 연관된 협업 노력들 꾸준하게 증가할 것 같다라는 부분. 모건 스탠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2022년 24억 달러에서 2030년 1000억 달러를 형성해서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네, 48%. 네, 엄청나죠. 네, 두 자릿수 성장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죠. 네, 필러 중국 시장의 성장 지금은 바이오플러스의 주요 매출이고요. 네, 코스메틱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필러와 코스메틱 요 두 개가 아마 바이오플러스의 양대 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붙는다? 플러스 알파 모멘텀. 뭐다? 방금 설명드린 거.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붙으면서 동사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데 반도체주를 바로 사기 힘들어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모멘텀이 좋아도 많이 올라가면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우상향을 해도 기술적으로 고점에 있으면 어때요? 손이 잘 안 가요. 동사의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조금 길게 보셔도 기술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은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를 상단이 요 정도, 하단이 요 정도인데 현재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크게 보면 이 종목이 뭐예요?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제가 예전에 그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릴 때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걸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매물 때문에 눌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상승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단타도 가능하고 요 고점 부근을 돌려 세운다면 큰 폭의 시세 형성도 가능하다. 주식의 정석에서는 요 윗꼬리 관련된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핵심은 이제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위치에 있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6,000원 6,500원대 그리고 6,700원대 이렇게 6,000원 중후반대에서는 하방 경직성 받쳐주는 힘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떨어질 룸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상승 룸은 크다라는 거죠. 7,500원 고점만 돌파해낸다면 직전 고점이 9,000원이라든지 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개별 종목 모멘텀 플레이가 가장 알맞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장이 만만치 않기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